안녕하세요. 인사이드 헌터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시간 단축을 위해 1.25배 영상 관람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은 2026년 1월입니다. 새해 첫 주부터 전 세계 금융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스마트폰을 켜자마자 쏟아지는 뉴스들은 마치 톰 클랜시의 소설 같습니다. 미 특수부대 카라카스 전격 진입,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생포 미국으로 압송 중, 백악관, 덴마크의 최후 통첩 그린란드를 팔지 않으면 군사적 옵션도 고려하겠다. 트럼프 대통령 멕시코 카르텔 향해 미사일 타격 경고, 국경은 우리가 긋는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제3차 세계대전이라도 터진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이기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말 발표한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 이른바 서방구 우선주의가 실행되는 첫 번째 장면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충격적인 사건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키워드를 해독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19세기 미국의 고립주의 외교 노선인 멀로 독트린의 도널드 트럼프의 이름을 합쳐 돌로 독트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가 믿어왔던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시대는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돌로 독트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유럽과 중동? 알아서 하라 그래라. 대신 북미와 남미, 우리 뒷마당은 미국이 완전히 그리고 물리적으로 지배한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투자자인 우리에게 이것은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가장 싸게 물건을 만드는 효율성이 투자의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돌로 독트린의 시대에는 국경을 통제하고 자원을 강제로 뺏어서라도 확보하는 안보와 자원, 중상주의가 투자의 제일 원칙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이 총구를 겨누고 있는 세 가지 전략적 요충지 베네수엘라, 그린란드, 멕시코를 통해 여러분의 계좌가 어디로 이동해야 하는지 그 머니 무브의 흐름을 짚어드릴 것입니다. 첫째, 베네수엘라입니다. 미군이 마두로를 체포한 작전명은 절대적 결의였습니다. 명분은 마약 소탕이었지만 진짜 목적은 세계 최대 매장량을 가진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미국이 첩수하는 것입니다. 이미미 에너지부는 베네수엘라의 석유 판매 수익을 미국이 감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쉐보론 같은 미국 거대 석유 기업들이 폐허가 된 유전을 첩수하고 다시금 검은 황금을 퍼올리는 거대한 인프라 장터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둘째, 그린란드입니다. 트럼프가 부동산 업자라서 그린란드를 사려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는 F-35 전투기와 전기차 모터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자원, 히토류가 묻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중히토류를 대체할 유일한 대안인 탐브리지 광산이 그곳에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돈으로 안 되면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이 자원을 가져오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기업이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80% 넘게 주가가 폭등했는지 그 수혜주를 공개합니다. 셋째, 멕시코입니다. 트럼프는 카르텔이 멕시코를 운영하고 있다며 국경 너머로 미사일을 쏘겠다고 위협합니다. 2026년 예정된 USMCA 재협상은 무역협상이 아니라 사실상의 항복 문서를 요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긴장 속에서 국경 장벽을 세우는 방산 기업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류를 연결해야 하는 철도 기업들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은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거친 중상주의의 시대는 준비된 투자자에게 전례 없는 기회를 줍니다. 미국 정부가 대놓고 밀어주는 산업, 국방비 1.5조 달러가 쏟아져 들어가는 섹터, 그리고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자산을 지켜줄 절대적 안전 자산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고서는 아주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베네수엘라 재건의 유일한 승자가 될 에너지 기업, 그린란드 히토류 독립의 선봉장의 선광물 기업, 그리고 국경을 요새화하는 방산 기업까지. 더 나아가 금과 비트코인, 그리고 현금을 어떻게 배분해야 이 험난한 2026년을 버티고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카오스 헤징 포트폴리오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평화롭던 2024년의 논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설마 전쟁이 나겠어? 설마 국경을 닫겠어? 라는 아니란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트럼프의 이기는 우리가 알던 일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훨씬 더 과격하며 무엇보다 물리적 힘을 동반합니다. 미국이 다시 문을 걸어 잠그고 자원을 독점하며 요새를 쌓는 이 시점. 돌로 독트린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휩쓸려 갈 것인가, 아니면 그 파도 위에 올라타 부의 기회를 잡을 것인가.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해법을 담은 2026년 투자 시크릿 노트를 펼쳐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2026년의 혼돈이 두려움이 아닌 기회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럼 서론에서 말씀드린 이 거대한 지각 변동, 돌로 독트린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용어는 19세기 멀로 독트린에 트럼프의 이름을 합친 것으로 서방구의 자원과 안보는 미국이 독점한다는 2026년의 새로운 헌법입니다. 이 독트린이 여러분의 계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세 가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장은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2026년 1월 3일 미 델타포스가 카라카스 궁에 진입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사건, 작전명 절대적 결의는 단순히 독재자를 제거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 석유 매장량 1위, 국가의 에너지 패권이 중국과 러시아의 손에서 다시 미국으로 넘어왔음을 선언하는 사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정상화될 때까지 미국이 석유 판매 수익을 관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두고 보고서는 자원 중상주의의 부활이라고 평가합니다. 즉 힘으로 자원을 확보하고 그 이익을 자국 기업에 몰아주는 시대가 된 겁니다. 여기서 가장 큰 돈을 벌 기업은 누구일까요? 바로 쉐브론입니다. 쉐브론은 제재 기간에도 베네수엘라에서 유일하게 버티며 인프라를 유지해온 미국 기업입니다. 마두로가 사라진 지금 폐허가 된 유전을 재건하고 펌프를 다시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기술과 권한을 가진 곳이 바로 쉐브론입니다. 보고서는 쉐브론이 베네수엘라의 부채 상환용 석유를 우선적으로 취급하며 막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분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역설적인 투자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미국 정유사들의 축제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원유는 끈적끈적한 중지류입니다. 텍사스 멕시코만 연안에 있는 발레로 에너지나 필립스 66 같은 정유사들은 이 중지류를 휘발유로 바꾸는 설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비싼 캐나다산 원유를 쓰느라 고생했는데 이제 헐값에 들어올 베네수엘라산 원유 덕분에 정제 마진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반면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셰일오일 기업들입니다. 베네수엘라산 저가 원유가 시장에 쏟아지면 국제 유가는 하락 압력을 받습니다. 채굴 원가가 비싼 셰일 기업들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섹터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누가 이득을 보는가를 정확히 갈라야 합니다. 두 번째 전장은 북극의 얼음 땅 그린란드입니다. 백악관이 군사적 옵션을 써서라도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고 했을 때 유럽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그 이면을 봐야 합니다. 미국이 노리는 건 빙하가 아니라 그 밑에 깔린 탐브리지 광산입니다. 이 광산에는 F-35 전투기 미사일 유도 장치와 전기차 모터에 필수적인 디스프로슘, 테르뷴 같은 중히토류가 세계 최대 규모로 매장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가공의 90%를 장악한 상황에서 그린란드는 미국의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이 이슈 하나로 주가가 80% 폭등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크리티컬 메탈스입니다. 이 회사는 탐브리지 프로젝트의 지분을 가진 기업으로 그린란드 이슈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이미 2026년 1월부터 파일럿 플랜트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린란드 투자는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대안으로 MP 머티리얼즈를 제시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유일하게 히토류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만약 그린란드 매입이 지연되거나 중국이 보복성으로 히토류 수출을 막아버린다면 그때는 미국 내 유일한 대안인 MP 머티리얼즈가 안보 필수자로서 폭발적인 밸류에이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전장은 가장 복잡하고 위험한 멕시코 국경입니다. 트럼프는 카르텔이 멕시코를 운영한다며 멕시코 영토 내 카르텔 근거지에 미사일 타격을 경고했습니다. 2026년 예정된 USMCA 재협상을 앞두고 안보를 명분으로 멕시코의 경제적 항복을 받아내려는 고도의 전술입니다. 이 긴장 속에서 국경 보안 섹터는 2026년 최고의 테마주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콘크리트 장벽만 쌓는 게 아닙니다. 엔두릴 같은 방산 스타트업은 자율감시 타워를 세우고 있고 파슨스는 생체 인식 시스템을 깔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닛 컨스트럭션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번째 스마트 장벽 건설 계약을 따내며 인프라 투자의 최대 수혜주로 등극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반전이 있습니다. 국경이 막히고 미사일 이야기가 나와도 미국과 멕시코의 경제는 멈출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혼란 속에서도 물류를 책임지는 기업 바로 캐나다 퍼시픽 캔자스시티입니다. CPKC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를 잇는 유일한 단일 철도망을 가진 기업입니다. 트럭 운송은 국경 검문 때문에 꽉 막히겠지만 철도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보고서는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될수록 오히려 CPKC의 독점적 물류 가치가 빛을 발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돈이 흐르는 길목을 지키는 기업, 이것이 바로 2026년 투자의 핵심입니다. 자, 베네수엘라, 그린란드, 멕시코. 이 세 가지 사례가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세계화는 끝났고 요새화된 미국의 시대가 왔습니다. 국방비 예산만 1.5조 달러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혼돈을 어떻게 방어하고 수익화해야 할까요? 보고서는 이를 카오스 헤징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금입니다. 보고서는 금 가격이 온스당 5,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달러 대신 금을 사모으고 있고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가 달러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크 파버 같은 그루들은 전쟁이 나면 비트코인은 인터넷이 끊겨 무용지물이 될 수 있지만 금은 영원하다며 금의 비중을 15% 이상 가져가라고 조언합니다. 둘째, 방산주의입니다. 단순한 무기상이 아닙니다. 우주에서 미사일을 감시하는 엘사메리스나 국경을 감시하는 드론, 기업 에어로바이러먼트처럼 현대적 요새를 짓는 기업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전 세계가 재무장을 시작한 지금 방산주는 경기 방어주가 아니라 구조적 성장주입니다. 셋째, 비트코인은 디지털 와일드카드입니다. 트럼프가 친화적이라고는 하지만 지정학적 위기가 터질 때 비트코인은 나스닥과 함께 급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고서는 비트코인을 몰빵의 대상이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정도를 할애하는 투기적 해지 수단으로 활용하라고 권고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년 트럼프의 돌로 독트린은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에너지 패권을,
그린란드에서는 히토류 독립을, 멕시코에서는 국경 통제를 물리력으로 달성하려 합니다. 이 거친 파도 속에서 누군가는 전쟁 날까 무섭다며 현금만 쥐고 떨겠지만 현명한 투자자는 쉐브론으로 에너지 흐름을 타고 크리티컬 메탈스로 자원 전쟁에 베팅하며 방산주와 금으로 계좌를 요새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혼란을 기회로 바꾸는 2026년의 생존 방식입니다. 이어지는 결론 파트에서는 이 모든 전략을 종합하여 여러분이 당장 내일 아침 시장에서 매수해야 할 타프 픽스 종목들과 구체적인 자산 배분 비율을 최종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는 2026년 트럼프의 돌로 독트린이 불러올 지정학적 태풍을 미리 보았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정글부터 그린란드의 빙하, 그리고 멕시코의 국경 장벽까지. 결론은 명확합니다. 지난 30년간 우리가 믿어왔던 자유무역과 평화로운 세계화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시장은 물리적 힘과 자원 통제라는 전시 경제의 논리로 움직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의 계좌를 지키고 불려줄 최종 투자 요약 노트를 공개합니다. 지금 화면을 캡처하실 준비하십시오. 보고서가 지목한 섹터별 최선호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에너지 섹터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유전을 접수하고 재건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 쉐브론입니다. 또한 쏟아져 들어올 헐값의 중지료를 정제에 막대한 마진을 남길 발레로 에너지를 주목하십시오. 유가가 떨어져도 이들은 돈을 봅니다. 둘째, 핵심 광물 섹터입니다. 그린란드 탐브리지 광산의 주인이자 미국 히토류 독립의 상징이 된 크리티컬 메탈스입니다. 변동성이 무섭다면 미국 내 유일한 히토류 생산 기업인 MP 머티리얼즈가 가장 안전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셋째, 인프라 및 물류 섹터입니다. 다시 세워질 국경 장벽의 건설자 그래닛 컨스트럭션, 그리고 국경이 막혀도 유일하게 달릴 수 있는 철도망을 가진 캐나다 퍼시픽 캔자스시티입니다. 안보와 물류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십시오. 넷째, 방산 섹터입니다. 탱크나 만드는 구식 방산주가 아닙니다. 국경을 감시하는 드론 기업 에어로바이러먼트와 우주에서 미사일을 추적하는 엘사메리스가 2026년 국방 예산의 진짜 수혜주입니다. 하지만 종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2026년 자산 배분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보고서는 60대40 전략을 벌이라고 조언합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요새와 포트폴리오를 제안합니다. 금 15% 전쟁이 나도 달러가 흔들려도 믿을 수 있는 최후의 안전판입니다. 목표가는 온스당 5,000달러입니다. 방산주 20%. 이제 방산주는 경기 방어주가 아니라 구조적 성장주입니다. 현금 및 단기채 20% 위기시 저가 매수를 위한 타날이자 고금리 시대 확정 수익원입니다. 주식 25%. 미국이 주도하는 성장의 과실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비트코인 5% 디지털 와일드카드입니다. 트럼프의 지지를 받지만 위기시 급락할 수 있으므로 5% 미만으로 유지하십시오. 여러분, 2026년의 세계는 냉혹합니다. 미국의 이익 앞에서는 동맹도 국경도 없다는 것이 돌로 독트린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투자자에게 감정은 사치입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돈이 흐르는 길목을 지켜야 합니다. 미국이 문을 걸어 잠그고 요새를 쌓을 때 그 성벽 밖에서 떨지 마십시오. 에너지를 독점하고 자원을 통제하며 국경을 요새화하는 미국 주식회사의 주주가 되어 그 성벽 안쪽에서 부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7개의 종목과 자산 배분 전략이 여러분의 2026년을 지켜줄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6년 트럼프 시대 투자 전략 보고서 심층 분석이었습니다. 인사이더 헌터였습니다.